자,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시험에서도 엄청나게 잘 냅니다. 이거 토지등 소유. 이 토지등 소유자가 누가 되냐면요, 나중에 조합원이 되고요, 분양 신청 자격이 누구한테 있냐면 토지등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토지등 소유자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개업지가 재개발이냐 재건축에 대해서 물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물건 중개를 할 때 우리가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아파트 받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즉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 해당하지 않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자 그러면 재개발 지역에서는 나대지만 가지고 있어도 토지등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재건축은 나대지는 토지등 소유자가 아니고 청산 대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차이가 발생하죠. 그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토지등 소유라는 것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 금융투자별한 법률 규정에 따르는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신탁 개발로 해가지고 신탁업자를 선정하죠. 그럴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위탁자, 지역 주민들을 물어본다. 토지등 소유자로 봐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 자, 근데 보니까 나오죠. 주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 또는 누굴 말합니까? 지상권자가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각각각입니다. 또는이죠. OR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의 토지등 소유자 보시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물 및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속 토지의 소유자. 다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로 이야기하면 재개발에서는 지상권자가 토지등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재건축은 지상권자는 토지등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토지등 소유자가 다른데,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먼저 개선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다른데, 개선하고 재개발에서는 누가 토지등 소유자냐면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그 건물의 지상권자가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근데 재건축에서는 토지등 소유자가 누군데라고 하니까 건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랍니다. 다르죠? 자,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토지 소유라는 것은 나대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개선구역에서는 나대지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등 소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건물만 가지고, 대지만 가지고 있어도. 근데 재건축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 및 OR입니까? 엔드입니까? 엔드죠. 엔드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가 뭘 수식하죠? 그렇죠. 앞에 있는 건물을 수식하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맞는데 그 부속 토지예요. 그 부속 토지. 그냥 토지가 아니고 그 부속 토지죠. 그러니까 나대지가 토지등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건물만 가지고 있어요. 토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 건물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되죠. 건물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서는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토지등 소유자가 되는데 재건축은 안 돼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재개발에서는 토지등 소유자가 되죠. 근데 재건축은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요. 토지등 소유자가. 그러니까 개업지가 재건축인데 나대지를 누군가가 가져와 가지고 사고 팔고 할 때 중개하면서 아파트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 되는데 대형 참사랍니다. 대형 참사.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개발하고 개선구역에서는 누가 토지등 소유자냐 이래 물어보면 오늘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각 이렇게 가면 돼요. 각 이러면 돼요. 각. 재건축은 누가 토지등 소유자니까 토지등 소유자냐 이래 물어보면 둘 다 이러면 돼요. 둘 다. 재건축은 간단해요. 둘 다. 재개발에서는요. 각 끝 이게 답니다. 각각이 누군데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재건축은 둘 다 뭐? 토지하고 건물 둘 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예를 든다 그러면 아파트는 보통 여러분들이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구분 소유권에 대해서 대지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별로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물건은 재건축이 많을까요? 재개발이 많을까요? 예? 재개발이 100배는 많습니다. 재건축보다는. 그 재개발지에 가보면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에 들어가면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1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토지등 소유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토지 맞아요. 토지등 소유자 맞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자, 건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토지등 소유자 맞죠? 자, 근데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더라? 무가 건물이야.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다고, 이제. 그 재개발 물건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물건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궁금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그때 궁금해하시면 됩니다. 공부 수업하다 보면 막 그런 것도 궁금해가지고 막 고민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합격부터 해라. 합격부터 하고 나서 고민해라. 그건 나중에 하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요거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해석론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개선사업과 재개발에서 누가 토지등 소유자라고요? 각각. 그다음에 재건축은 누구라고요? 둘 다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블랑 건물인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정리하면 돼요. 노블랑 건물은 이거 읽어보면요. 1번 건물 훼손 일부 멸실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더라. 그럼 철거해야 되겠지 뭐. 그 다음에 내진 성능이 확보가 안 된 건물 중에서 중대한 기능적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로서 대수선하거나 건축할 당시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급배수 오수 설비가 노후화돼서 기능 유지하기 힘들다. 내구성이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에 다음 요건을 갖춘 조례가 정하는 건물이 쭉 나오거든요. 읽어보시면 다 노블령 건물입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정비기반서를 한번 볼까요? 정비기반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정비기반서의 포인트가 뭐야? 왜 그래? 기반시설이라니까. 뭐와 관련된 거?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포인트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철도나 공항도 기반시설 맞잖아요. 근데 정비사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정비기반시설은 아닌데, 자 보니까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 비상, 가스, 난방, 그죠? 위에 도로나 상하수도, 국어는 도랑입니다.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뭐 이런 것들이 정비기반시설로 분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워야 되나? 이거 외울 필요가 있나? 그냥 맨날 보는 건데. 시험에서 자주 내거든요. 정비기반시설을 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답의 90%는 뭐냐면 밑에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을 내면 답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즉 두 개를 섞어가지고 출제합니다. 주택법에서 좀 이따 할 건데 부대시설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을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부대시설입니다. 즉 그 두 개가 구분이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다음 시설로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노이조시설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가소. 지금 정성은 좀 안 맞죠? 또
어린이집 맞죠? 그 다음에 경로당. 노유자 시설. 노유자 시설은요, 노가 늙을 노, 유, 어릴 유, 애들하고 어르신들 가는 시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요거 가지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유치원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유치원.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이 아닙니다. 유치원 아닙니다. 타가소, 어린이집. 그 다음에 대지는 뭐 정비사업으로 만드는 토지를 대지라고 부르죠. 주택단지는 뭐 주택단지를 말하겠지만.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주공등이라는 것은 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합쳐가 부르는 말입니다. 주공등. 지금 보니까 정비사업에 어떤 글자가 많이 써요? 등자가 많이 쓰이죠. 등. 토지 등 소유. 토지 소유자가 아니잖아. 토지 등 소유자. 그 다음에 주공등. 주공등이니까 주공 기타 등등 이 말입니다. 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합쳐가지고 주공등이를 불러요. 정관등은 했죠. 우리가 개발법 하면서 자치규범에서 이야기하겠죠. 그죠? 조합이 만드는 자치규범을 뭐라 불렀고, 정관, 민간, 토지 등 소유자 둘 이상이 모여가지고 민간이 둘 이상 모여서 싸울 수 있으니까 만드는 규범이 뭐였어요? 규약. 공공이 둘 이상 모여서 만들면 시행규정. 근데 정비표 보면요, 정관, 규약, 시행규정을 합쳐가지고 그냥 정관 등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용어라서.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이 나면 안 되고, 여기서 연결해서, 자, 어디를 넘어가시면 되냐면, 사업시행 방식이 다 달라요. 226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26. 공법책을 혹시 작년 책을 보시는 분들은 작년하고 페이지가 좀 다를 겁니다. 양을 작년에 비해서 양을 한 150페이지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다 쳐내버리고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 싹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삭제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추려가지고 양을 많이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뭐 근본적인 내용은 비슷할 수는 있는데, 책을 혹시 작년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책을 새 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시험에 떨어질 때 줄쳐져 있고 낙서되어 있는 책은 좀 불길합니다. 자, 합격할 때 가지고 있는 책은 기운이 좋거든요. 그거는 사무실에 꼭 꼽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쯤 책을 쫙 이렇게 펼쳐보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 책을 잡혀. 내가 천지를 몰라가지고 이런 데다가 형광펜도 칠해놓고 그랬는데 옛날에 초심이 탁 생기죠. 근데 떨어지던 책을 보면 에이씨 재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합니다. 57.5하고 60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몇 개 차입니까? 한 개. 단순한 한 개가 그걸 한 개라고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55점하고 60점하고 몇 개 차이 나요? 두 개. 그 두 문제가 단순한 두 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아닙니다. 40점하고 45점이 몇 개 차이 나요? 두 개. 55점, 6점도요. 두 개. 그 두 개 같은 두 개입니까?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점수는 모여지는 거예요. 수렴됩니다. 수렴. 반에서 제가 이게 설명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데, 상담할 때 이야기하는데, 35동이 25동 되려고 그러면 몇 명을 제끼면 돼요? 10명. 간단하게 제낍니까? 힘듭니까? 35동이 25동까지 제끼는 거는 힘들어요. 35동이 반에서 35동이 있잖아. 우리 집 아가 35동 하거든요. 자, 25동으로 가는데 10명을 제껴야 될 거 아니야. 쉬워, 어려워? 엄청 쉬워요. 엄청. 같이 계속, 제가 그랬습니다. 같이 계속 PC방 가고 계속 놀아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아가 25동을 하더라고요. 에이? 반에서 10등 하는 아가 5등이 되려고 그러면 5명밖에 안 제끼, 5명만 제끼면 되거든요. 어려워, 쉬워? 예?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야는. 제가 뭔 말을 하냐면, 수험생 중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로 답답한 게 뭐가 나도 두 개인데, 10월 25일 날 55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3월 달에 공부를 한다고. 그 머릿속에 뭔 생각을 하냐면, 나는 작년에 민법을 55점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 아니거든요. 55점이 아니고 35점으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3월이 되면. 5개월이 지나가고 나서. 아니면 거의 20빵점으로 바뀐 거하고 똑같습니다. 80점들은요, 5개월을 공부 안 해도 70이에요. 80은 점수가 안 떨어진다고. 근데 55는요, 금방 떨어지거든요. 내가 받은 55점을 분석을 해보면 알고 맞춘 거는 30점에서 35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찍어서 맞춘 거거든. 그 점수가 금방 내려가요. 근데 이제 10월 25일 날 55점을 받고 10월 26일도 공부하잖아. 그럼 55점부터 시작한다고. 근데 중간에 비어버리면 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55점으로 프로학교 가면 2개 차이로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2개만 더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2개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른다고. 죽었다 살아나야 되거든요. 60을 넘기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양보다 2배는 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그 작년에 그 공부하신 분들은 10월 달에 모의고사 보면 공법 60점 만들어 놓고 민법 열심히 공부하고 공법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시 50대 초반으로 툭 떨어져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러니까 점수가 2개, 3개씩 밑으로 편차를 보면서 오락가락 하고 있거든요.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우리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데 유지하는 공부 그걸 여러분들이 일정 점수가 다다르면 유지하는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유지하는 공부. 민법을 예를 든다 그러면 민법 민총을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민법을 갖다가 민법 총칙을 30분 만에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60이 됐어. 60이 됐는데 60을 유지하는 공부를 민법 총칙을 30분 만에 볼 수가 있다. 있다. 뭔데?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조문만 계속 읽어도 되거든요. 민총. 20분만 다 읽거든. 그러면 그 총칙 받던 실력이 유지가 계속 돼요. 점수는 안 올라가. 대신에 유지는 돼, 유지는 이렇게. 점수가. 판례만 계속 봐도 돼. 민총 판례만. 그것만 계속 보면 실력이 올라가지는 않아. 유지는 돼.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실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단계 업을 시킬 수가 있다고. 근데 60을 만들어놨는데 다른 걸 공부하다 보니까 몇 점을 떨어져 버려요. 52점으로 떨어지잖아. 그럼 올리지를 못하고 또 60으로 가는 공부만 하고 수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제가 전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0점을 40으로 만드는 수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하는 거라니까. 40을 50으로 만드는 수업이 있잖아요. 50을 60으로 올리는 수업이 있고 65점까지 가는 수업이 있다니까요. 65점이 되고 나면 75점이 돼야 돼. 되면 안 돼. 되면 안 돼. 65점이 되면 스톱. 모든 공부는 스톱. 왜? 75가 들어오는 순간에 거기에 있는 50점이나 62.5에 있는 점수가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6과목을 공부할 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65점만 그냥 놓으면 끝내, 그냥 공부를. 근데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잖아. 그럼 몇 점을 가자면 75점, 80점을 받는다고. 그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몇 과목을 공부해야 되냐면 한 과목을 하는 게 아니고 수험기간이 1년이잖아요. 1년도 안 돼. 오늘 300일이더라고요. 오늘이 300일. 300일 만에 6과목, 공법, 와, 민법, 우와, 등기, 우와, 개론, 우와, 세법, 우와. 그거 어떻게 다 하노, 그걸.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전략을 짜고,
하셔야 됩니다. 그 전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죠? 어떤 과목의 점수가 올려지고 나면 딱 어느 단계에 들어오면 수독을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반복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달인이 나옵니다. 달인. 우리 여러분들 그 TV 보면 달인 거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단무지 아르바이트인데 단무지를 갖다가 그 먹는 거 있죠. 김밥집에서 그 달인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단무지를 갖다가 이게 먹는데 국물이 흐르는 게 먹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달인이라고 나오더라고. 혹시 안 보셨나요? 내만 봤나? 달인. 그 달인들 보면 여러분 달인 봤습니까 혹시?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보면 신기할 정도로 잘하지 않습니까?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반복이죠. 근데 멍청한 반복은 못하죠. 하면서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간단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동일한 일을 계속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원리. 동일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원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 다른 게 아니고 65점이 되고 나서 반복을 하면 다져지고 그러니까 안 무너진다고 이게. 다져지고 완전히 콘크리트가 된다고.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도 그 점수는 받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그 정도가 맞지 않느냐. 공법에서 민법에서 개론에서 킬러 문제로 내는 거는요. 킬러 문제로 내는 거는 한 번도 오고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오고 안 나옵니다. 킬러가 별개 킬러가 아니고 수업 시간에 안 하면 킬러예요. 수업 시간에 왜 안 할까요?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안 하지. 수업 시간에 왜 막 수업할 때 막 피를 튀기고 조금 전에 할 때 막 토이등 소유자 할 때 막 이야기하고 막 이거 피 튀기고 막 이야기하고 빨간색 쓰고 막 이야기할까요? 잘 내거든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그런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다 해드립니다. 교수님들이 다 알아서 머릿속에 다 커리를 만들어 오거든요. 40점까지 주기 위해서 요 정도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40점이 돼야지 뭐가 온다? 50이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걸 해야지. 그 다음에 요걸 가르쳐 줘야지. 그 다음에 요걸 가르쳐 줘야지. 그 다음에 이걸 가르쳐 줘야지. 다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얘들이 궁금한 거는 여기 궁금하죠. 여기 시험 치기 전에. 빨리 알려도 뭐 해야 되는데? 빨리 얘기해. 빌표해야 돼. 형광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작년식에 형광펜하고 빌표 잔뜩 칠해놓은 거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거. 다 버리시고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하고 새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선 사업은요. 사업 방식이 몇 개냐면 4개입니다. 4개. 다 달라요. 재개발한 사업 시행 방식이 몇 개 있다? 2개입니다. 2개. 재건축은 시행 방식이 하나입니다. 자, 요것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자, 먼저 개선부터 볼게요. 개선사업은 사업의 방식이요. 첫 번째, 정비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왜? 기반시설이 뭐하기 때문에 극히 열하겠잖아요. 그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셀프. 그래서 저하고 이제 여러분 약속해요. 저하고 약속, 시험 칠 때까지는 셀프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방식. 그 다음에 전부를 뭐해서 수용해서 주택을 지어가지고 공급해주는 방식. 개선 사업인데도 수용해서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뭐로 하는 방식? 환지가, 환지, 이상한데 이거. 우리가 배웠던 환지, 우리는 효용이 감소된 토지를 효용이 정지된 토지로 만다.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는 거 있잖아. 그 정비사업인데 이게 무슨 환지가 나오노?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줍니까?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방식. 사업 시행 방식이 몇 개냐면 4개입니다. 4개. 첫 번째 뭐야? 셀프. 두 번째 수용. 세 번째 환지. 네 번째 관리 처분 계획. 재개발 시행 방식을 보니까 정비구간에서 인가받은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주네요? 그죠?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식. 그 다음에 뭐가 있네? 환지. 방식이 2개네요. 재개발. 재건축 한번 볼까요?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단지 안에 있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 환경으로 봐서 사업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 안에 있으면 그죠? 사업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시행 방식이 하나죠, 그죠?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한 문제를 내는데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한번 적으면서 판서를 해볼게요. 주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개선사업은 시행 방식이 보니까 첫 번째 무슨 방식이냐면 셀프, 스스로, 두 번째 수용, 세 번째 환지, 네 번째 뭐에 따라서 그렇죠.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것에 따라서 환경 계획입니다. 그죠? 요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지어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개발은 사업 시행 방식이 두 개인데 뭐에 따라서 이러니까 똑같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야는 근데 주택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뭘 준답니까? 그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시험 문제죠, 이게. 주택 아닙니다. 재개발은 건물입니다, 건물. 왜 건물이란 말을 하냐면, 재개발은 정비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구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경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아까 세운상가를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도시기능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남대문 시장을 싹 밀어버리는데 주택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주택보다는 범위가 넓은 뭐라고 얘기한다? 건물이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된다? 환지가 됩니다. 환지. 그 다음에 재건축은 시행 방식이 하나더라고요. 뭐에 따라서? 그렇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야도 뭘 주네요? 야도 건물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택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작년 초에. 그래서 건물로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재건축은 얼마 전에는 주택과 오피스텔을 공급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건물로 넓혀 놨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건물로 하는 게. 왜냐면 상가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가는 주택이 아니잖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있잖아. 단지 내 상가. 그럼 오피스텔도 많이 지어요. 재건축할 때 오피스텔 지어가 사업성을 끌어올립니다. 아무 때나 지을 수는 없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재건축을 하죠. 그러면 뭘 지을 수 있냐면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한 문제를 내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주택을 주면 뭐예요? 그렇죠. 개선사업이죠. 건물을 주면 뭐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죠. 두 번째는 환지가 지금 보니까 환지가 재개발하고 개선사업에서 되죠. 재건축은 보니까 환지가 되네 안 되네? 네, 환지가 안 되네요. 자,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환지부터 봅시다. 환지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배웠는데 효용이 감소된 토지 대신에 효용이 증진된 토지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에서 환지를 한다는 말이 이게 이상해, 이게 지금. 왜냐면 달동네, 개선사업 달동네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그죠? 달동네 밑에 동네 알겠습니까? 거기서 하게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토지나 건물을 다 가지고 있다 한다 그러면 단독주택이다. 근데 단독주택인데 대지 평수가 10평이야. 그리고 주택이 8평이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독주택인데 대지가 10평, 그 다음에 건물이 7평이에요. 그럼 환지를 한답니다. 그럼 토지 부담률을 50% 정할게요. 그러면 10평이면 몇 평 줘요? 바다가 뭐 할 건데? 그죠? 이게 도대체 이게 환지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환지는 무슨 환지를 말한다? 입지환지로 이해돼요. 그럼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입지환지 뭐 주는 거라고 해서 내가 아파트.
근데 재건축은 뭐가 안 된다? 환지가 안 되죠. 환지가 안 맞아요. 환지는 효용이 감소된 지역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재건축은,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은 효용이 잘 돼 있다고 했죠. 토지가 신도시 형태로 쫙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효용 증진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러니까 환지하고는 안 맞아요, 이거는. 근데 이건 어디예요? 달동네. 토지를 새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재개발해야 돼요. 그 밑에 동네. 만들어야 되거든. 재건축은 그 옆에 동네. 아니, 그 개념들이 달동네, 그 밑에 동네, 그 다음 옆 동네 이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러면 된다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공간 개념을 먼저 떠올리는 거. 이 공간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법상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글자로 이해하지 말고 공간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럼 글자는 따라옵니다. 자, 됐죠? 자, 보니까 요 7번 보고 이야기할게요. 7번 보고 이야기할게요. 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관리처분 계획이죠. 그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주면 뭐야? 그렇죠. 건물을 주면 뭐야? 재개발하고 재건축. 환지가 되는 게 두 개 있죠. 뭐야? 개선사업과 재개발. 환지가 안 되는 게 한 개 있죠. 그렇죠. 그리고 셀프가 되는 게 뭐야? 그렇죠. 주환경 개선사업. 수용이 되는 게 뭐야? 주환경 개선사업.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이 각 사업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인데, 사업 시행자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건설 공고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그죠? 자, 밑에 보시면 참고사항 한번 보실래요? 건물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 재건축에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외의 건물은 어디에서만 줄 수 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 공동주택 외의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연면적의 몇 프로 이하? 30% 이하. 공동주택 외의 건물. 공동주택 외의 건물.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주로 이제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공동주택 외의 건물. 근데 오피스텔은 아무 데서나 짓는 건 아니고 어디에서만 지을 수 있다고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 저하고 앞으로 수업할 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는 역세권 이렇게 얘기할게요. 역세권. 많이 나옵니다. 공법 책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그래서 역세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하고 준주거지역과 어디를 말한다? 상업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저하고 약속을 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달동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 어우, 복잡해. 자, 볼게요. 읽어보고 설명드릴 겁니다. 설명드리면 돼요, 이거는. 자, 1호에 따른 방식, 1호가 뭡니까? 자, 개선사업 다시 해볼게요. 개선사업 사업시행 방식이 4개입니다, 4개. 4개. 자, 첫 번째 뭐야? 셀프. 두 번째, 수용. 세 번째, 환지. 네 번째, 관리처분계. 아우, 잘한다. 그래서 1호, 스스로 방식입니다. 1호가 스스로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선사업에서는 시장군수가 직접 하되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때는 콩남공고를 현재 토지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아라?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돼요. 얼마 동의 받는다고요? 과반수. 자, 나머지 2호부터 4호까지. 자, 1호가 뭐야? 1호가 셀프, 2호가 그렇죠. 3호가 그렇죠. 4호가 그렇죠. 2호부터 4호까지 즉 수용, 환지, 관리, 처분계획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선사업은 콩남공고를 현재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지상권자,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지상권자면 개선사업에서 야들 합쳐가지고 뭐라 부르는데요? 그렇지,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3분의 2 플러스 세입자 얼마?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서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박스에 있는 자를 시행자로 정해서 하게 할 수 있는데, 박스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택공사나 그 다음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지자체, 주공, 공공기관이 지분 50을 초과 출자한 법인, 즉 공공이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들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 복잡해. 짜증나. 이래야 되죠. 복잡하죠? 일단 정리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정리 다 할 거야. 그리고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토의등 소유자 3분의 5와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다음 사유가 있으면 세입자 과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답니다. 첫 번째, 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2분의 1 이하.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이 속한 시군구에 임대주택 등 세입자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해서 임대주택을 안 지어도 될 때. 그 다음에 다음 방식으로 할 때 셀프, 환지, 관리 처분계획 방식으로 하게 되면 세입자 과반 동의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과반 동의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세입자 과반 동의를 생략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5가지. 여기 3개 있잖아. 요 방식. 됐죠?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정리할까? 그럽시다. 괜히 다른 거 하고 나면 가니까. 다시 볼게요. 견사업 다시 볼게요. 사업 시행자가 누군데? 라고 하니까 사업 시행자가 보니까 뭐 동의받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사업 시행자 누굽니까? 시장군수죠. 시장군수. 2호부터 4호까지 중에 따른 시행자도 토의등 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아서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여하들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했죠.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가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자, 한번 보세요. 자, 개선사업입니다. 개선사업의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원리 원칙.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해요. 달동네. 노후불량 건물이 과하게 밀집한 달동네에 삽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너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세요 라고 하면 사업 진행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사업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누가 한다? 공공이 합니다. 공공. 사업 못 해요. 그래서 공공이 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라고 했잖아.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인데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도로도 넓히고 주차장도 설치하고 공원도 만들고 이런 기반 시설을 도시가스도 깔고 하는 걸 만다 확충해 줍니다. 누가? 공공이. 그리고 주택을 많은 방식 보전 정비 개량한다고. 누가?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고. 누가? 다시. 자,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인 도로, 학교, 공원,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확충해 주는 겁니다. 누가? 공공이. 주택을 대신에 보전 정비 개량한대요. 누가? 그래, 지가. 그 스스로 방식이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을 우리가 확충해 줄게. 북촌 한옥마을에서. 대신에 집에다가 난방, 그 다음에 주택을 개량해서 부엌 이런 등등을 개조하고 하는 것들은 맞아. 누가 해라? 네가 해라. 그게 셀프 방식 이것은 오는 이유야. 그게 스스로 방식이에요. 스스로 방식. 그래서 개선 사업은 특징을 가만히 이래 보니까 사업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안 주네? 민간한테 안 주죠. 지가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해버리죠. 그래서 개선 사업은 사업을 해서 누가 한다? 공공이 합니다. 공공이 주도권을. 사업의 특징, 달동네. 안 돼, 이거. 그죠? 그래서 누가 한다? 공공이 하고, 개인이 알아서 보전정비 개량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은 누가 한다? 공공이 합니다. 공공. 누가 한다고요? 공공. 누가 한다고요? 공공. 그래서 개선 사업은요, 사업을 누가 하냐면요, 시장군수가 직접 합니다. 또는 시장군수가 주공이나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이 있으면 야들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공공이라고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쓰는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설명을 듣고 잊어먹는 거예요. 돌아서면. 지금은 정비법 집에 가서 외우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국영수를 공부해야 돼요. 과탐, 사탐을 공부하면 안 돼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흘리는 거예요. 국계법이 안 되는데 이런 거 공부하면 안 돼. 그냥 듣고 흘리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되고 주특기 살면 되잖아. 돌아서면 잊어먹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언제 공부를 하면 되냐면요. 국계법이 됐을 때, 그때 하면 돼요. 오늘은 뭐로 끝내버리면 되냐면, 듣는 걸로 끝내면 돼요. 안 들릴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죠. 안 들리면, 몰라. 다음에 알겠지. 들리면, 하고 돌아서 의자 못 비면 되는 거지. 집에 가서는 뭘 공부해야 된다? 용도지역 21개를 외우라고. 근표를 외우라고. 지구 다니게 외우라고. 공부하고. 자, 이렇게 듣고 듣는 딱 수준에서 딱 끝내야 돼, 이거는. 딱 그까지만 내가 설명할 겁니다. 자, 제가 그랬잖아요. 0점을 40으로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내가. 이 끝나면 뭘 할까요? 40을 50으로 하는 수업을 할 거라고. 근데 40을 50으로 하는 수업을 하는데, 그때 0에서 40까지 못 오는 사람이 있다고. 용도지역 21개도 못 외우고, 용도지구도 못 외우고, 앉아가지고 헤매고 있다니까. 그러면 40에서 50으로 올라가는 수업이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 그게 안 들리게 돼 있어, 그건 당연히. 구구단을 못 외웠는데 무슨 방정식을 갖다 푼단 말이고. 1차 방정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2차 방정식을 푼단 말이고. 그죠? 수업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안 풀린다고, 그게. 순간적으로 풀리겠지만 시험장에서 못 풀어, 혼자서 풀으라 그러면. 밟고 가야 돼요. 그래서 공공이 합니다. 그 공공이 누운다니까 시장군수. 또는 여아들이 지정해서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개선사업이라고 공공이 너 마음대로, 야! 비키라! 해줄게. 내가 돈 많으니까. 라고 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공공이 하긴 하는데 정당성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거든. 그래서 야들이 할 수는 있는데 야들이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와! 플러스 세입자 세대수 얼마?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야들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자, 다시 할게요. 개선사업은 사업의 특징이 원리원칙으로 가야 돼요. 사업의 특징이 달동네, 그죠? 또는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공공이. 그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다? 공공. 그죠? 그 공공이 누구라고요?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아 누가 된다고요? 주공이 된다고요. 근데 너 마음대로 공공이라고 해서 아무리 공공이라고 너 마음대로 해서 달동네를 쫓아내고 사업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정당성 요건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세입자 얼마? 과반수. 됐죠? 근데 요 중에서 가장 간단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이 방식이거든요. 스스로 주택을 자기 형편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깔아주고 도로 확장해주고 주차장 설치해주고 공원도 소규모 공원 같은 거 만들어주고 막 했어. 주택은 알아서 고치래. 그럼 자금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조금 돈을 많이 투입해서 고칠 수도 있고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 투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식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셀프 방식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과반수가 동의를 해주면, 그죠? 셀프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입자 얼마 동의를 받으랍니까? 과반수죠.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 자, 개선 사업을 하는데 세입자 과반 동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세입자 과반 동의를 안 나오면 개선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입자 과반 동의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게 상식입니까? 없는 게 상식입니까? 그렇지. 없는 게 상식이지. 임차인들은 임차 기간 동안만 사용수익의 권리를 보장받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선사업 자체가 무산돼 버린다고. 그죠? 근데 야를 넣어놨거든. 그러니까 이 세입자 과반 동의라는 것은 원래 법 조문이 정비법을 만들 때 개선사업에서 원래부터 있던 거겠습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생긴 거겠습니까? 생긴 거예요, 이게. 그죠? 왜 생겼는지 역사를 한번 가보자고. 자, 이때부터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달동네 정비 사업을 한다고요. TV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도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연속곡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개선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달동네 정비 사업이라고 예를 들게요. 대표적인 거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반대를 주로 개선구에 달동네 같으면 누가 반대를 많이 해요? 소유자보다는 누구예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세입자. 왜?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그죠? 여기에 살고 있다니까요. 서울에. 그죠?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데 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싹 다 밀어버린대요. 그러면 소유자들은 좋거든. 한다고 하니까, 오, 오케이, 이랍니다. 소유자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입자들 중에서 일부가 싫다고 합니다.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이 싫다고 하죠. 근데 세입자는 사용수익의 권능이 2+2만 보장받아요. 그거 재계약 안 하면 돼요. 그럼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할 때 투쟁의 강도가 세요, 이거는. 그죠? 왜 셀까요? 세입자들이? 그죠? 이 사람들은 투쟁 강도 세는 게 생존권 투쟁으로 바뀌어요. 생활이 아닙니다. 생활이 아니고 생존권.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갈 데가 없어요. 달동네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없어져. 그럼 밑으로 가라고? 어떻게? 그죠? 마치 요즘 초중들이 밥이 없다고 하니까 햄버거 먹으면 안 되나?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쌀이 없다고 하니까 햄버거 먹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투쟁이 강도가 세죠. 그래서 인명사고가 어디서 발생한다? 개성구역. 누구로부터? 세입자. 아주 옛날도 아니네. 용산 사태 기억납니까? 용산 사태. 그게 뭡니까? 세입자요. 재개발 상가 세입자입니다. 상가 세입자. 나가라고 이제 나가라. 근데 그 사람 들어올 때 뭘 줬는데? 권리금을 줬는데. 나가라고 하면서 권리금을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투쟁은 무슨 투쟁이에요? 생존권 투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존권. 그런데 밀어붙였죠. 그래서 인명사고 발생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세입자 보호 조치가 막 강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법은 대부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난장이가 쏘올린 자원공 소설 아시죠? 그게 뭡니까? 거의 재개발 개선구역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일들입니다. 그게 많잖아요. 그 영화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고 또 뭐 드라마 주제로도 많이 나오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얘들은 권리가 없는데 대신에 주자. 얼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야 동의를 받아라 얘기죠. 야 동의를 받으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래 뭐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끌어내자라고 해서 조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세입자 가반 동의를 받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럴 수 있죠. 자, 한번 봐봐. 자, 그게 토이동수에 100명이 살아요. 주민이 100명이 살고 있거든요. 100세대가 살고 있는데 97명이 소유자입니다. 3명의 세입자가 있거든요. 임차인이 있어요. 소유자가 전원 찬성했어요. 개선사업 한다고 하니까 3분의 2 나왔죠. 토이동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가 2명이 반대하고요. 1명이 찬성했어요. 그럼 토이동 소유자 3분의 2 나왔지? 세입자 과반수 나왔나 안 나왔나? 안 나왔죠. 뭐랍니다 그러면. 그죠? 맞잖아. 그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여기 20말이 있다고.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입자 과반이라는 것은 단순한 산술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과반수는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 배려 측면에서 만든 조문이기 때문에 자, 전체 개성구역에 있는 전체 토지등 소유자 수에서 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동의를 받아라는 이야기입니까? 동의가 크든 작든 무조건 과반수 동의를 받아라는 이야기입니까? 크니까 동의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얼마? 2분의 1 이하는 동의를 안 받아요. 아이, 책 보지 마. 들어라. 외우는 거 아니다, 이거. 들으면 외워진다, 그냥.
법 취지가 그렇다니까. 입법을 할 때, 법을 만들 때 그래 만드는 거예요.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도입할 때 얼마나 싸웠겠어.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싸웠을 거 아니야. 근데 약자 배려 측면에서 도입을 했다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약자를 배려를 하는데 그 배려가 산술적인 배려가 돼서는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자들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목리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를 보상을 해줬어. 충분한 보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를 밟고 가라 이란다니까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밟고 가야 돼요. 그거는. 전체 선을 위해서 밟고 가야 된다고. 그거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그걸 갖다 지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가가지고 그걸 알박기를 이상한 걸 갖다가 지급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빨리 들어내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다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세 개인데 한 명이 세입자가 반대하고 두 명이 찬성하고, 두 명이 반대하고 한 명이 찬성해서 세 명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도 못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를 도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원칙인데 세입자 가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는 생략하자 이거지. 두 번째, 사업 방식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을 한다고. 스스로 주택을 소유자가 개량을 하는데 도시가스를 깔겠대 라고 하니까 세입자가 싫다 나는 연탄가스 마실 거야. 연탄가스 마셔야 되는데 싫어. 그러면 돼 안 돼?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니까요. 세 번째는 무슨 한지예요 이게? 입치한지지. 입치한지는 임차권자 동의가 필요 없어요. 한지가 나와요. 입치한지는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네 번째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할 때는요, 관리처분 계획 안에 세입자 보호 조치를 별도로 두고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이 있어. 세입자 보호 조치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 할 때만 받아라는 이야기고? 그럼 이거 할 때만 받아라는 이야기네. 다 받나? 아니다. 이거 한다 하더라도 임대주택이 그 동네에 충분히 건설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세입자한테 임대주택 줄게, 임대주택. 아파트, 새 아파트. 임대주택 줄 테니까 그거 살아라. 라고 하니까 난 달 봐야 되는데. 앞집 보기 싫은데. 난 달 동네에서 달만 볼 거야. 앞집은 보기 싫어. 안 갈 거야. 그러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목리입니까? 목리죠. 그때는 제거입니다. 제거. 그래서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끝. 가만히 있어. 외우지 마. 자, 개선사업은 달동네 정비사업에서 사업을 누가 한다고요? 건공. 필요 없어. 이래요. 야, 아무 필요 없어 이거. 누가 한다고? 공공이 한다니까요. 근데 너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정당성이 필요하다니까요. 토의노수 얼마? 플러스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세입자 과반 동의는 무조건 받아요. 그건 안 해요. 그건 아니죠.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 두 번째 무슨 방식? 셀프. 세 번째, 그 셀프는 왜 생략하는지를 생각해야 돼. 세 번째 뭐야? 환지, 입지한지라서 세입자 동의 안 받아도 돼요. 네 번째, 관리처분계획 안에 세입자 보호 조치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별도로 안 받아도 돼요. 관리처분계획으로 통제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뭐가 충분하면? 임대 충분함. 끝.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외우고 들어가면 다 틀려요. 왜냐하면 시험지를 보는 순간에 암기한 사람은 그날은 기억 안 납니다. 무조건 기억 안 납니다. 근데 농구를 알고 있으면 객관식으로 지문을 주거든요. 그럼 다 찾아내요. 그거는 농구를 알고 있으면. 그렇지. 개선사업에서 임차권자가 권리를 가지는 게 원칙은 아니지. 근데 약자 배려 측면에서 넣어놨지. 근데 합리적이어야 되지. 그래서 전체 차장의 비중이 작으면 해줄 필요가 없지. 그죠? 보일러 깔아준다 싫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지. 입치한지에서 받을 필요가 없지. 관리처분기관에 세입자 보호 조치가 있는데 필요 없지. 뭘 줄 수 있으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면 필요 없지 뭐.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개선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그래서 개선사업 시행자가 좀 어려워요. 수험생들 혼자 보면 이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암기를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십시오. 이거 되게 다 외우나 이걸. 그리고 뭐가 발생하면 생략한답니까? 당연한 거 아이가? 지진나가 다 무너지는데 무슨 동의를 받단 말이거든. 재개발이죠. 재개발은 다음 하나 해당하는 방식 야들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조합이 한답니다. 조합. 당연한 거죠. 맨날 보는 거고. 조합이 하거나 조합은 얼마 동의를 받으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토의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면 20명 미만이래요. 토의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재개발 지역인데 인원수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어마무시하게 작죠. 그럴 때는 조합을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럴 때는 토의등 소유자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안 만들고. 이런 경우는 이제 재개발하는데 대지주가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지주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토의등 소유자가 하거나 토의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서 똑같네요.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하고 사업을 말할 수 있다. 공동으로 할 수 있답니다. 자, 써볼까요? 재개발은 사업을 누가 하는데 라고 하니까 누가 한답니까?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제가 적어볼게요. 또는 조합은 얼마요? 과반이 동의를 하죠. 그러면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한국부동산은 신탁업자하고 사업을 말할 수 있다.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공동으로 하는지는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있냐면 토지 등 소유자도 할 수 있대요. 토지 등 소유자는요. 재개발 정비구역에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입니다. 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도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 동의하면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답니다. 뭐 간단하네요. 자, 그 다음에 재건축 한번 볼까요? 재건축은 누가 한답니까? 조합이 하거나. 그럴 줄 알았어. 조합은 얼마 동의를 받아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똑같네요.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야 되죠. 재건축은 누가 하네? 응? 조합이 하래요. 조합이 하거나 조합은 얼마 동의를 받으면 과반수 동의를 받죠. 그러면 누가 하고? 시장군수, 건설업자, 등록사업 주체하고 사업을 말할 수 있다. 공동으로 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왜 사업시행이 답니다, 이게. 됐죠? 자, 여기 정리할게요. 자, 재개발은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누굽니까? 조합.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 20명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시험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토지등 소유자 단독.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이 가능한 거는 뭐밖에 없더라? 재개발. 몇 명? 20명. 30명 아닙니다. 30명으로도 몇 번 나왔거든요. 20명입니다. 20명. 왜 20명인지는 주택법을 배우면 자동 해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재건축은 누가 한다고요? 조합. 또는 조합은 얼마? 과반 동의를 받으면 얘들하고 말할 수 있다. 공동으로 할 수 있죠. 자, 저 좀 봐주실래요? 볼펜 다 놓고 요거하고 정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사업도 배웠고, 그죠? 저번주에 도시개발사업,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사업도 배웠습니다. 얘들 사업시행자라고 부르거든요. 사업시행자는요, 공법 안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항상 똑같아요. 두 개로 나눠요. 공공, 민간,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개발법에서는 공공 부분의 사업시행자의 국가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그죠? 복잡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그래가지고 제주국제도개발센터, 국가철도공단, 무슨 공사라고 나왔죠. 민간 부분의 사업시행자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 조합,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건설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엄청 복잡하게 나왔다. 근데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요, 공공민간인데 공공부문의 사업시행자에 누구밖에 안 나오냐면 얘밖에 안 나와요. 시도가 나오더나 안 나오죠. 국장 나오더나 안 나오죠. 아주 옛날에 제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정비사업은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문제가 합쳐지거든요. 문제를 창작해서 내가 마음대로 그냥. 정비사업은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그죠? 주관계획 사업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도 있다. 라고 했더니 수험생들이 국가계획하고 국장 나오니까 차렷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정비사업은 누구는 안 나온다? 국장 안 나옵니다. 국장이 안 나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시장군수. 누가 나와요? 지정받은 주공 등밖에 안 나오죠. 민간의 사업시행자에 복잡하게 안 나오던데요.
누가 나옵니까? 조합. 하고, 누구? 토지등 소유자. 이거밖에 더 있나, 어때? 공동으로 누구하고 한다는 말을 있는데, 그건 무시, 시험 안 나와, 그거는 몰라도 돼. 그죠? 부동산은 신탁업자, 뭐,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뭐, 공동으로 되게 한 개도 몰라도 돼. 이거 말하면 돼요. 자, 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일 간단합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크게 나면 두 개라니까요. 맨날 하는 거 뭐, 공공, 민간. 공공부문의 사업시행자에 누구밖에 없어요? 시장군수나 주공, 천천히. 민간 부분의 사업시행자에 누구밖에 없고,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 다시 한 번 더. 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두 개라니까요. 누구? 공공과 민간. 공공부문의 사업시행자에 두 개. 누구밖에 없어요? 시장군수나 주공. 민간 부분의 사업시행자에 누구밖에 없고,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 됐죠? 그러면 정비사업이 세 개라니까요. 세 개 중에서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업이 뭔데요? 주환경계사업. 그 주환경계사업은 시장군수나 주공이 한다니까요. 근데 너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정당성이 필요하다니까.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그죠? 근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과반인데 세입자 과반 동의는 때로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체 개선구역에서 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 작을 때 2분의 1 이하. 무슨 방식일 때? 셀프. 무슨 방식일 때? 환지. 무슨 방식? 뭐가 충분하면? 그렇죠. 그럴 때는 과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원래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인데 스스로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까지는 안 가고 얼마면 되더라? 과반수면 되더라. 그럼 나머지 두 개,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을 누가 합니까? 사업 시행자는 누가요? 민간. 민간이라니까요. 근데 민간의 사업 시행자가 누군데요? 조합하고 토지 둘밖에 없다니까요. 그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이 가능한 거는 뭐밖에 없어? 재개발밖에 없잖아.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이 가능한 거는 재개발, 대지주가 참여하는 재개발밖에 없다니까요. 재개발. 그죠? 몇 명 미만? 20명 미만. 그럼 끝인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하고 공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동을 할 때는 전부 다 과반수 동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두 개라니까요. 누구? 공공과 민간.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 두 개 있어요. 누구? 시장군수나 주공. 민간의 사업 시행자가 두 개 누구요?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 정비사업이 세 개밖에 안 되거든요. 셋 중에서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데? 왜 개선사업이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있냐면 달동네사거든요. 그리고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웃으로 확충해 줘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공공은 있는데요. 공공이 있는데 시장군수나 주공이죠. 내가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정당성 요건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3분의 2 플러스 세입자 과반수가 동의해 주는 게 원칙인데 세입자 과반 동의는 무조건 산술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는 생략할 수가 있더라. 무슨 방식? 그렇죠. 무슨 방식? 그렇죠. 뭐가 충분하면?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재개발 재건축인데 누가 사업을 합니까? 민간이 한다. 그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누가 한다고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권을 쥐고 사업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민간이 한다니까요. 근데 민간의 사업 시행자가 두 개밖에 없다니까. 누구?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재개발. 몇 명? 20명. 그것 다 했어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사업의 특징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은 사업의 특징상,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의 특징이 달동네하고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웃으로 확충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업의 특징상 민간이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선사업은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더라? 공공이 쥐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중환경 개선사업이 도시 저소득 지민이 집단 거주하고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장건물이 과하게 밀집해 있고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을 공동에 확충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한다고 천날 만날 외우면 많어. 근데 그걸 여러 번 반복적으로 알고 있어도 하다 보면 거기서 그래서 공공이 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것 아닙니다. 이거 요거 가지고 나중에 뭘 할 거냐면요. 시공자 선정으로 끄집어낼 거예요. 요거 가지고 또 뭘 할 거냐면요. 그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하는데 일정 사회가 작년 10에 나와서 그거 일정 사회가 발생하면 공공주도로 사업이 변경이 돼. 외워야 돼, 그거. 다시 시험에 연결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단하게 콘크리트가 돼주면 그걸 금방 해버리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것도 허지부지, 그것도 허지, 다 허지부지니까 난 전부 다 암기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근데 암기하면 망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암기는 망각을 수반합니다. 눈에 강조하는데, 이해는 절대로 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된 거는 제대로 이해만 되면 어차피 시험지에 답은 있습니다. 어차피 5개의 지문에서 반드시 답은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근거가 거기 나와요, 시험지에서. 암기를 하지 마란 말이 아니고 해야 돼. 하긴 해야 되는데, 이해가 먼저 돼 있으면 암기량을 상당수를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은 진짜 제가 20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법은 이제 여러분 요 정도 하시면 돼요. 요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조합 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합은 도시개발법이 되는 순간에 자동 해결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도 시험에 꼭 내는데 그 정리해야 되는데, 환지가 되면 자동 해결입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완전 기초가 요 세 가지 사업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요까지 해서 정비사업 마치고 좀 쉬었다가 주택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볼게요.